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다음 시간부터 인공지능의 개요와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이제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념이 이제 정립이 돼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정확성,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에 다달라서 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가 우리가 2016년부터 이제 다시 알파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컴퓨팅 파워가 좋아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가 그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그 효율성 측면이 좋아지면서 다시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좀 이제 살펴보고, 이 책은 이제 끝나는 데서 이제 실생활 속 인공지능 경험, 그 다음에 뭐 토론하는 문제, 연습 문제, 이게 매 챕터마다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챕터를 공부하고 난 후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장에서는 저희들이 생활 속 그 응용 분야, 다양한 그 의료나 뭐 기타 로봇이나 알고리즘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제 그 쓰고 있는 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컴퓨팅 파워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 나오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학문적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처음 이제 썼어요. 이게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란 말이 사실은 이제 그 알파고에서 구글이 쓴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부가가치의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백그라운드, 배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인공지능의 그 기술을 써서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 수학적 백그라운드 방법이 많이 좀 도입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도 뒤편에 텐서플로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이제 무료, 그 다음에 유료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바나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 같은 걸로도 물론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또 보다 간편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제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관련된 이제 미래의 모습들이 어떠한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얘기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IoT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3D 프린터와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초창기에 학자들이 개발한 게 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 관련된 이제 전문적인 이제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도 옛날에 개발돼서 사용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룰 기반이라고 그러죠. 룰 베이스드 AI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뭐 그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가겠다 뭐 하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비가 오거나 햇빛이 오면 뭐 양산을 들고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규칙을 미리 정해 놓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식의 어떤 그 일종의 학습 지도죠, 지도. 그런 거를 그 컴퓨터한테 심어 놓고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이제 조언을 해주는 시스템을 초창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있죠, 카드 놀이. 그래서 상대방 어떠한 그 갖고 있는 카드와 내 카드를 보고 뭐뭐 하면 어떤 카드이면 어떤 카드를 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그 게임을 많이 개발하는데도 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수학적 배경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교양 수업에서는 좀 기본적인 개념적인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간고사를 볼 텐데요. 이거 전에 아마 볼 수도 있고, 이제 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이제 뒤에 이제 또 설명이 되는데, 최근 나오는 인공지능들의 핵심적인 건 학습이에요, 학습.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그 상황 하에서의 결정을 이제 하죠. 그래서 학습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강화학습이라 해서 보다 더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개발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구분을 좀 할게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학습 방법,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베이지안 네트워크나 은닉 마르코프라고 하나 마코프인데요. 마르코프가 아니라 마코프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수학자들이 마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모델인데 그런 것도 좀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 하기 전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또 많이 좀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그 아까 그 1교시 때 영상을 이제 봤으면 개인지 강아지인지를 확인하기 구별하기 위한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미지를 주고 그런 경우 어떤 A라는 사람이 제안한 알고리즘하고 B라는 사람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정확도가 좀 다르겠죠. 그죠? 근데 그때 그 사용되는 게 이제 요 뉴럴 네트워크 개념이 또 이제 효과적으로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그 뇌의 구조,
신경망, 그걸 이제 뉴럴이라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미지 인식, 여기서 이제 문자지만, 문자, 그 다음에 음성, 그 이미지, 인식하는 거 있죠.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뭐 7이라고 쓰면 그걸 7로 인식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거를 쓸 때 뉴럴 네트워크를 좀 씁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그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이런 식으로 딥러닝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뉴럴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라고 얘기를 확실히 할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딥러닝이라고 말 그대로 딥이라는 말이 깊은 이런 얘기죠. 이제 깊은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보다 계층을 많이 둬서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또 이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워낙에 이제 우수하다 보니까 딥러닝 기반의 전용 하드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FPGA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하드웨어에 아예 딥러닝 그 알고리즘 구현된 걸 또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 분야 중에 패턴 인식이 있죠. 우리가 G가 어떤 그 미로를 찾아서 출구를 찾아 나가는, 그게 이제 초창기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사실 초창기에 AI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21세기 황금어장 음성인식 기술도 많이 예전에 활용됐었던 예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음성을 넘어서 영상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또 이제 인식되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이렇게 글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치면 컴퓨터가 그거를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인지를 하고 말을 하는지, 이런 게 또 자연어 처리 방법인데, 이게 이제 패턴 인식 기술을 쓰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빅데이터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인 거나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양이 적거나 품질이 이제 우수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걸 좀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저장,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방법하고 클러스터링 방법이 대표적인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토마토라는 사진을 주고 이게 채소냐 과일이냐 컴퓨터가 이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의 음성을 이제 주고 이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죠?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들이 14가지 정도 밑에다 제가 적어놨죠. 숫자를 인식하는 거라든지, 남자, 여자, 남성, 여성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주어진 지문을 주고 나이를 판정하는 거, 이미지 인식하는 거, 그림을 자동으로 그리는 거, 목소리 인식하는 거, 문장 텍스트 만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여제가 이 저자가 이제 14개 정도 준 이유는 하나하나 이제 이론을 가지고 실습을 좀 해보면 학생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뒤에서 좀 시간이 되면 한 번씩 URL로 이제 링크를 연결했기 때문에 GitHub에서 여기 다 코딩을 해놓은 결과를 또 여러분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이 또 이제 구현돼서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그 실습을 이제 그 등교하면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코딩하는 것도 좀 옆에서 좀 봐주고 이제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10월 4일까지 있죠. 온라인 시간에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 순서대로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10월 4일 이후에 한번 좀 텐서플로우로 내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등교하게 되면 저랑 같이 좀 설명을 좀 먼저 좀 하고, 여기 있는 예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쉽게 또 설명이 저자가 잘 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먼저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4일까지가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본 과목에서 그 배울 내용을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좀 들으시고 주위에서 좀 친구들한테도 좀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정정을 이제 할 수, 9월 4일까지. 그러면 이제 그 9월 7일 날 정도가 이제 그 2주차죠. 9월 2일 날 9월 7일 날 9월 7일 2주차 때는 이제 1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드모드 사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하고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여기 그 이클래스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고요. 제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문자, 뭐 이거 다 가능하니까 이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좀 힘든 상황인데 주위에 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위로를 좀 해주시고 그 수강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